안녕하십니까, 문틀란팀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안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 오전 유무선 혼합 방식의 여론조사를 수용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쟁점도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 이전에 범야권 단일 후보가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양측의 공동 선거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간 지리하게 끌어오던 야권 단일화 협상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큰 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결렬되길 내심 바랬을 문재인과 문정권은 이로써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안철수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 그간 수용을 거부하던 유무선 전화 혼합 방식을 전격 수용한 것이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언하긴 어려우나 유선전화 포함 그 자체는 보수층 지지층이 많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이날 안철수가 자신이 불리할 수도 있는 방식을 전격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도층의 큰 지지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에 유리할지 쉽게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양측이 최초에 국민에게 약속한 단일화 시한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이었는데 비록 그 약속은 형식적으로는 깨졌지만 19일에 단일화 타결을 양측이 이룸으로써 실질적인 내용에선 아름다운 단일화에 가깝게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그가 이번 보선에서 직접 측면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 정권이 이번 보선에서 입을 타격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보수 진영은 2011년 시장 보궐선거에서 2020년 총선까지 서울에서 내리 8번을 졌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는 서울에서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지지하는 30%대 초반의 확실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는 고정 지지층 외의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음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세훈, 안철수가 단일화하면 승리하고 둘 다 후보로 나설 경우 범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보궐선거 환경은 범야권에겐 근래 들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정치 환경입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부동산 투기 실태가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상황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의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거대 시장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는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등 3인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떠나 캠프가 반쪽이 났고 동력을 크게 잃게 됐습니다. 더 큰 악재는 이들의 캠프 이탈로 박영선이 그간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캠프에 중용해 왔다는 사실을 몰랐던 서울 유권자들도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특히 여성에 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여성 유권자들이 박영선으로부터 등을 돌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문재인과 여당 지도부가 가덕도에 28조를 풀고 상대 후보에 대해 카더라식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LH 투기 사태로 촉발된 민심의 분노에 압도당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꺼내든 부동산 적폐 청산 카드 역시 여당의 부동산 투기 실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과거 탓, 남 탓하기 전에 너나 똑바로 하라는 민심의 조롱에 직면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은 19일 오전 부동산 투기 조사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을 투기 수사에서 배제한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는 꼼수 발언이고 국민 현혹용 발언이지만 그만큼 여권이 선거 패배가 임박한 절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당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의해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이 같은 국민 눈속임용 발언에 국민이 현혹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권 한쪽에선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에 반대하며 경찰이 중심이 된 국수본 중심의 수사를 주장하고 있어서 여권 내부의 혼선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여당 게시판엔 야당과 특검 도입에 합의한 김태년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의 수사 참여가 불가피해지고 그렇게 되면 여권에 불리한 결과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투기조사 참여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그것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가 급하니까 여론 호도용으로 던지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정치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끝내 단일화에 실패했다면 두 후보는 물론이고 두 야당 역시 정치판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1년짜리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도 정치적 이해타산에 막혀 이뤄내지 못하는데 대선에서 단일화를 기대하긴 더 어렵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 전망도 불투명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측은 후보 단일화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 양당 합당까지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차기 대선에서의 야권 분열의 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했고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의 야권 합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통합된 야권을 배제한 채 윤 전 총장이 제3지대로 나서는 것은 모험이고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윤 전 총장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19일 아침 중앙일보가 흥미롭고 충격적인 분석 기사를 내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토대로 서울 인구를 출생지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7.9%로 가장 많고 뒤이어 호남이 14.8%, 영남 12.7% 순이었습니다. 순수 서울 출신을 제외하고 서울에는 고향이 호남인 사람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호남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서울 출생자의 경우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호남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018년 3월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 중 자신을 진보로 여기는 비율은 48.8%, 보수로 여기는 비율은 14.2%에 불과했습니다. 출생지로 봤을 때나 이념 지형으로 봤을 때도 서울은 보수 진영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입니다. 야권이 뭉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배한다는 것은 서울 선거전에서 대명제입니다. 정권 교체를 간절히 열망하는 국민들에겐 이번 1년짜리 서울시장 선거전은 서울시장을 뽑는다는 그 자체보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선거란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두 야권 진영이 이룬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문 정권의 폭정에 찌든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